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4월 13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옥동색도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있죠. 이제 본격적인 봄철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갑자기 여름으로 훅 하고 가버리죠. 자, 오늘은 이제 강타가 운동을 하고 왔기 때문에 반팔을 딱 입고 합니다. 이 운동을 제가 UCC를 찍기 전에 운동을 좀 하고 오는데, 운동을 안 하고 오면은 막 정신 집중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멍한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갔다 와서 이제 깨끗이 씻고 이제 딱 앉으면은 정신이 좀 맑아지죠. 맑은 상태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UCC 방송을 하려고 항상 웬만한 운동을 뭐 1시간이든 얼마든 간에 꼭 하고 와요. 꼭 하고 와가지고 UCC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는 계속. 그래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강타에게 물어봅니다. 지난주 진정으로 이겼느냐고. 이 경마가 자꾸 있잖아요. 참 이 마사의 핸디키퍼들이 참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토토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주 하는 것도 나오고, 또 이 놀이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매주 하는 그런 놀이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경마라는 것이 이제 금토일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마를 편성을 짜는 데 있어서 이길 수 있는 편성을 짜야만 되는 거야, 요즘은. 그러지 않으면은 그나마도 있던 올드 경마 팬들이 다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그렇다고 또 마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무슨 묘법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면 주중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카지노도 할 수 있지, 토토도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는 놀이문화가 많다고. 하물며 뭐 그냥 일본 경마도 그냥 매주 하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뭔가 편성을 짜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고 짜야 되는데, 할 때는 그냥 맨날 터지는 쪽으로 흘러가더니만 요즘은 또 그냥 개나 소나 맞힐 수 있는 저배당 일색으로 흘러가고 있어. 둘 다 이기기는 힘들어. 하루 종일 고배당을 터뜨리는 것도 사실상 맞히기가 힘드니까 힘들고, 저배당으로만 계속 가게 되면은 저배당이라는 것으로 경마를 이긴다는 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한 3-4개 경주 하면 이길 수 있지. 근데 15개 경주를 해가지고 저배당으로 이긴다? 난 여기다 승부를 시켰다? 그럼 대진 거는 왜 계산 안 해? 대지면 졸라 대지거든. 요즘 여러분들이 배당판을 한번 딱 보십시오. 초구 배당, 저배당이 몇 배로 뚫리나? 뭐 대여섯 배, 7배 이렇게 뚫려. 어쩔 때는. 적어야 뭐 3배, 4배로 뚫리고. 이 얘기는 뭐야? 5대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 5대들이 없어졌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금 이 복싱을 때리는 사람들이 3복으로 많이 옮겨갔고, 옛날에 5대들이 그렇게 배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구매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야. 그 고액 구매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배당 경마를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그 사람들도 깨달은 거지. 그런데다가 경제가 잘 돌아가면은 그렇게라도 때릴 텐데, 경제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런 이런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핸디키퍼들이 왜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 편성을 짜는 데 있어서도 그만큼 신경을 쓰고 짜고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 뭐 대지던지 뭐 경마판이 사라지던지 니네들이 어디 가겠냐,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마사회가 일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마사회 직원들은 굶어 죽어야 돼요. 경마 팬들이 없으면 그 사람들 월급 누가 줘?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 엊그제 뭐 삼성증권에서 증권회사 직원들이 이게 판이나 안 판이나 보려고 그걸 위장으로 그거를 매도를 했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누가 들으면 국민학생들이 장난한다고 얘기하지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영원히 그 분야에서 퇴출을 시켜야 돼요. 그거는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직업을 가질 만한 그런 인격적인 수양이 안 된 친구들이야. 마찬가지예요. 이 마사의 직원들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은 전문가들이 떨어지니까 대대는 광고하고 있죠. 복승은 8점 몇 배인데 3상승을 뭐 100배를 맞췄다고 광고를 하고 앉았어. 야, 최소한 복승이 30배, 40배는 돼야지. 그 3상승, 3복승이라도 같이 광고를 하는 거지. 야, 무슨 10배도 안 되는 그 복승 기준을 10배도 안 되는 걸 갖고 3상승, 3복승 맞췄다고 그러면 경마팬이 호구냐고. 아니, 사지도 않은 걸 이겼다고 광고를 하고 앉았으니 참 진짜 제가 경마팬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도 참 한심한 일이고, 야, 진 걸 갖고서 주르륵 늘어나가지고 이긴 것처럼 하고, 저는 그런 광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매출이 떨어진데도 마침은 올라가잖아요. 마침은 올라가니까 버틴다고. 나는 끝까지 내가 버티고 양심적으로 할 거야. 그랬을 때 시너지, 내가 진짜로 강타가 잘 맞췄을 때 들고 나가면 그래도 이놈은 못 맞췄을 때 광고를 안 하는 놈이었으니까, 야, 이번 주는 잘했나 보다. 뭔가 들고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요즘 잘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팬들이 몰려오셔가지고 또 매출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야, 근데 나는 도대체가 엊그제 전문가 데뷔한 친구가 마치 저보다 더 고참이냐 광고하고 있는 거 보면, 야, 20년은 강타보다도 더 고참 같아. 광고하는 거 보면. 야, 진짜 내가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다 진짜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제 성적표입니다. 토요제 3경주 시현장 승부 딱 3대로만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9번 베스트블릿에 6번 승리 플러스 복성 6.1배 쌍승 9.5배. 토요제 5경주는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맞춰졌는데 3번까지 쪼르륵 맞췄습니다. 4번 3번 단통에 4번 1번 방어였으니까 3번 퍼스티지, 4번 마차부차, 1번 아라비아 공주였습니다. 복승 12.2배 단통, 쌍승 32.1배. 그 다음에 여기에 3복승이 53.3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광고를 해도 된다 이거야. 근데 복승이 10배도 안 되는 걸 갖고서 3복까지만 하면 되지 3쌍은 뭐를 하냐고. 그거를 누가 맞고 그거 카드로 산 거, 마이카드로 산 거 누가 산다고. 야, 예를 들어서 복승을 하는 50배짜리 단통을 맞췄어. 근데 3마리 갖고 했어. 아니면 또 쪼르륵 맞췄어. 그러면 3쌍까지 광고를 해도 돼. TV라고 해가지고. 야, 10배도 안 되는 걸 맞춰놓고, 야, 그거를 낯뜨겁게 그렇게 광고를 해. 야, 난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토요일 7경주 준메인 승부도 제대로 된 단통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8번 농번대로에 9번 호카이즈, 복승 6.5배, 쌍승 10.5배, 준메인 승부 단통. 또 이 토요제 10경주 끝장 승부에 7번 프리마키를 대가리로 놓고 1번 영광의 시간, 복승 7.5배, 쌍승 14.7배 끝장 승부를 또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이렇게 단통 적중이 2개가 나왔고 중배당 단통 적중이 나왔고 4개의 승부처를 맞췄다면 토요일날은 저는 이겼다고 광고를 했어요. 이긴 거니까. 이렇게 맞추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 경마는 완벽하게 이겼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일요 경마는 총 6개를 적중했는데 중후반부 쪽에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뭐 개나 소나 다 5-6개 못 맞힌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그 진 걸 갖고 졌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겼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나 합니다. 제가 경마로에서 고배당을 못 맞춰가지고 질 수는 있어. 그렇지만 양심을 속이는 행동은 하지 않겠어. 제가 매출이 좀 떨어지고 문자 매출이 떨어지고 ARS는 안 떨어져요. ARS는 제가 어떤 식으로 때리느냐에 대한 말을 듣기 위해서 듣는 고정 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는 ARS는 안 떨어져. 그런데 이 문자는 못 맞히면 떨어질 수 있잖아. 그렇다 해도 그건 내가 강타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 길게 갈 거예요. 짧고 길게 계속 갈 거라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길게 못 가. 절대 그런 팬이 외면한다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강타가 20년 가까이 메이저로 이렇게 등극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자신이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계속 저를 찾아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마판에선 양심을 갖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못 맞힌 걸 갖고 이겼다고 그래 광고는 절대 하지 않고 그 주 광고만 하지 저기 저거 다음 주 저 3월 달에 맞힌 것까지 그냥 주르륵 늘어놓고 그냥 졸라이 잘 맞힌 것처럼 아휴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사람이 꽁수를 쓰면 꽁수로 망하는 법이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가 있어. 꽁수를 썼으면 꽁수로 망하는 거야. 인생살이 그렇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인생살이 세용지마야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둔다. 그건 모르는 거지. 자, 부산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인데 한 3개 경주에서 배당이 와장창 터질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한 2개 정도에서는 중배당, 나머지 경주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제주교차도 5개 경주에서 한 2개는 배당, 한 3개는 그나마도 그냥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산 금요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부산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축이 있죠. 12번 스팟이란 마필입니다.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강축이에요.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선조권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 12번 스팟은 강축으로 인정을 해도 된다. 따라가도 되고 선행 가도 되고 뭐 이래저래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런 경주는 세게 박으면 그냥 뒤지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끼리가 12번 놓고 8번 9번이 팔릴 거라고 뭐 9번이 팔리든지 8번이 팔리든지 뭐 팔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10에 놓고 8번 9번이 연대야. 연대인데 옛날같이 정확하게 지키는 연대가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19조 마방이 대가리 마방은 맞아.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팀장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방 자체를 그렇게 운영하니까 약간은 그 연대가 좀 이렇게 옛날같이 완전히 확 끈끈한 연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0에 놓고 8번 9번이 들어올 가능성은 제일 높지만 연대에서 좀 찝찝하다는 겁니다. 안 때리기도 뭐하고 때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12번 슈퍼골드라는 마필도 있는데 이건 또 순발력이 부족하고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대안마로는 제가 봤을 때 11번 슈퍼골드밖에 없고 8번 9번은 능력으로는 때려야 되는 마필이고 좀 아리송한 경주입니다. 어쨌든 12번 스팟을 오니까 스팟을 놓고 후착 찾기인데 후착이 어떤 말이 올지 왠지 모르게 8번 9번은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말들을 쭉 하니 슬퍼보니까 그렇게 센 말들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좋은 말을 골라서 때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8번 9번이 약간은 위험하다는 걸 얘기를 드린 게 그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이 제주 주로가 약간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지금 서울 주로랑 비슷하게 됐어.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로 자체가 빠르는 주로로 그냥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메이드가 돼버린 것 같아요. 모래를 부어도 그때뿐이고 그 다음 주만 되면 또 빨라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주로가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요번 제주교차 1경주도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4번 색달공주라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색달공주라는 마필이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그 하강의 원인이 바로 선입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3번 현표도 빠르기 때문에 4번이 따라가는 전개를 펼칠지 아니면 선행을 갈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선행은 4번이 갑니다. 4번이 가고 그 뒤를 따라 붙을 수 있는 마필이 3번 현표니까 4번 3번이 대끼리도 팔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편성이다. 배당만으로는 8번 위미제일 요 마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부산 2경주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딱 3마리 갖고 때릴 거예요.
권승주 마방에서 2번 우승템과 4번 언제나 승리 동반 2들을 출전시키고 있는데 과연 어느 마필로 진검승부를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저는 뭐 당연히 2전째를 맞이하고 있는 4번 언제나 승리가 더 세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4번 언제나 승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인기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언제나 승리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인기마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딱 3조만 갖고 이변이 발생해도 이 3조 안에서만 이변이 발생한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3마리만 갖고 때리는 첫 번째 승부처 3조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강력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도 딱 3마리 싸움입니다. 이 12번 직춘모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고,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본다면 가장 나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 마필이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으로 1승을 했는데, 대행으로 1승을 했는데, 이번엔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못 가거든요. 그랬을 때 선입으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봐줄지 여부가 관건이고, 9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고 직전 대비 부족이 늘어난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어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다소나마 불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더라도 12번이 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가도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318kg대의 체구가 큰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는 선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라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어느 마필이 이제 제대로 된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9번 혈기방장이란 마필은 능력으로는 읽어주는데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는 모습인데, 지난번에 조정을 거쳐놨으니까 이번엔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9번 혈기방장도 무조건 때리고 들어가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경시 노림수를 갖는 마필은 또 한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경주도 딱 3마리를 갖고 때려보는 제주교차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상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1번 텍사스 시대예요. 능력 측면으로만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경기력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 3조 오문식 마방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성권이만큼, 요즘 부산경마에 조성권이만큼 족밥짓을 하죠. 아, 인기만으로만 팔리면 안 가. 야, 진짜 이 집도 문제가 있는 집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경마 팬들한테 내지는 경마를 하는 사람들한테 퇴출 마방을 골라라, 퇴출 기술을 고르는 이런 제도, 신문고 제도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아마 모두가 열심히 탈걸?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퇴출을 하려고 그러면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갖고 퇴출을 시켜야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성건이가 인기 1위로 팔렸는데 몇 번을 빼쳐먹었다. 그리고 다른 기수가 그 말을 탔을 때 바로바로 입상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수는 이러이런 근거로 인해서 경마편의 돈을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퇴출 대상이다. 3조 오문식 마방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3조 조교사가 나한테 무고죄를 넣는다? 무고 같이 넣지. 나도 같이 넣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무고가 아니면 뭐야? 저쪽이 무고잖아. 저쪽이. 그러니까 같이 둘 중에 하나가 빵에 가자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빵에 보낼 자신이 있어. 왜?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아니, 한두 번 개지랄을 떠냐고. 아니, 내가 맞으려도 이 집에는 안 맡겨. 말이 사글이잖아. 가기만 하면 사글이야. 왜? 말 갖고 장난을 하니까. 성장하는 말 갖고서 장난을 지르니까.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씹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짓거리를 안 하는 거야.
아, 호구들이지, 씨발. 왜 3조 같은 데다가 말을 맡기냐고. 아니, 자기 말이 장난감이야? 3조, 그 사람들이 장난하는 장난감이야? 말이? 그건 아니잖아요. 자, 여기는요,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3조씩, 오문식 마방인지 최시대인지, 둘 중에 한 놈이 장난하는 거겠지. 가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 안 하는데,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물론, 빠질 수 있는 이 가능성을 갖고 있어. 왜? 아직은 선임으로의 100% 완성된 능력은 아니니까, 내가 패턴적으로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선임으로는 2%가 부족해서 다른 마필들이 잘 뛰었을 때 얘가 빠질 수 있는 그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빠진다고 해서 야리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땐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건 분명하다. 자, 그래서 1번이 빠질 수 있는 대안까지도 갖고 가면서 딱 3마리를 갖고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노리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럼 강력하게 때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제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경마에 있어서 못 맞히게끔 돼 있는 게 경마야. 그런데 실력이 노름이라는 게 아무리 내가 카드를 잘 치고 여러분들 노름 다 좋아하시니까 고수업을 잘 쳐도 내가 이게 뒷패가 안 맞거나 이게 수적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노름이잖아. 그렇지만 매주 그 친구하고 다른 친구하고 하면 결국에 누가 돈 있다? 노름 잘하는 애가 돈 따게 돼 있는 거야. 결국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노름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결국엔 노름이든 뭐든 실력으로 가는 거야. 마찬가지야. 왜 경마를 공부를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면 공부가 얘를 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잘 맞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결국엔 이것도 노름이거든. 결국엔 실력대로 간다는 거지. 언젠간 잘 맞힐 때는 더 잘 맞힐 수 있는 게 이것도 노름이기 때문에 경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럼 내 말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조선경마가 어디 그걸로 되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필리핀 막권 있죠? 필리핀 막권이 뭐로 하는 것 같아? 소스로 하는 것 같아? 소스로 하는데 그렇게 배당으로 때려줘? 아니야. 걔네들 나름대로의 수학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틀림없이 통계 자료나 데이터로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가 얘기해주는 대로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배당을 맞출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스로 배당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 못 맞춰. 절대 필리핀 막고는 소스가 아닙니다. 그런 거 같은 거는 그야말로 데이터로 갖고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걔네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환수가 나오질 않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경주를 해가지고 하나만 맞춰가지고 전 경주를 200만원씩 똑같이 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경주를 하면 상한가를 2번을 때릴 수 있으니까 2천만원을 하게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잃지 않는다는 근거가 걔네들도 수학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필리핀 막고를 하게 되면 50만원이든 30만원이든 70만원이든 주고 했다. 그래도 잃지 않는다는 건 맞아. 환수로는 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호구가 아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야. 내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 못하는 경마는 아니지. 그렇지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우리들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더 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제주경차 3경주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견인불발이에요. 70kg를 받았고 공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훈련량은 최상으로 보여지는데 73kg를 달고 이게 버틸 수 있느냐.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번에는 선행을 가도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고요. 2번 와신상담입니다. 능력으로는 대가리입니다. 2번 와신상담이 능력으로는 대가리인데 옛날에도 이걸 갖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지만 약간은 전략마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잘하고 한 번은 못하는 경주력에 핑퐁을 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2번 와신상담보다도
더 셀 수 있는 마필 2두를 더 가져가는데 왜 와신 상담을 강력하게 단통으로나 충만을 못 세울까? 어찌됐든 1번 견인물발이 네이스를 끄는 경주잖아. 그러면 네이스 흐름이 어때? 빠르잖아. 그러면 당연히 선입선의 마필들이 유리한 건 사실이잖아. 1번을 안 본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선입형 강자 2두를 강력하게 단통으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개차 3경주 첫 번째 승부처는 강력하게 때리는 중매당 단통을 기대하는 제주 첫 번째 승부처다. 자, 다음은 부산 4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태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가장 출중하고 전개상의 이점까지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까지도 잘하면 갈 수가 있겠어요. 자, 문제는 이제 12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데 데뷔 후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으로도 미세하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주니까 당연히 배팅권의 축으로까지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3번 높이공 나누시아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지난번 경주 때 경기력을 끌어내면서 2창에 성공을 했는데 여전히 패턴적으로만 본다면 선행력 측면에서의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번, 3번이 땡땡으로 끝날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번 하태와 3번 높이공 나누샤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개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자, 오늘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경주에서는 5번 판치 같은 마필이 아마 팔릴 거예요. 5번 판치. 5번 판치 같은 마필이 팔리는데 뭐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안 된다고 보면은 잘못된 거죠. 당연히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강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한데 문제는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도 사실상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 이번에도 선취인 여부도 어느 정도의 재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도 미세하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왠지 모르게 손질이 좀 안 가요. 손질이 좀 안 가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5번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편성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 교시에 세게 보는 마필은 누구냐? 9번 정성으로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노렸던 마필인데 안덕수가 근간 3번을 계승을 하고 있는데 근간 3번이 모두가 미세하지만 입상권 진입에 실패를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안덕수가 계승을 해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이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도 또 안덕수를 태워놨어. 그러면 얘가 착승권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때릴 만한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왜 9번 정성으로를 노리냐면 근간 3번의 경주가 편성이 안 맞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능력 발휘를 안 하면서 탐색을 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때리면 되느냐? 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번 정성으로야말로 이번 편성에선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보고 싶다. 자, 그래서 9번 정성으로 강하게 읽어주고 오히려 5번 판치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서 작심배당 A급 999까지도 노려보는 그런 메인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노림수를 갖고 있는 강타의 갈리만을 제대로 된 고배당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썬데이입니다.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오늘 행보가 워낙에 좋고 잠재력 측면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마필이라 1300의 첫 도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까지도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자, 또 전개상 선행을 갈 수가 있고 종발 탄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썬데이는 이번에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누구를 강력하게 또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10번 런닝걸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이 어느 정도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패턴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10번 런닝걸 리버표시 배당을 좋아하신다면 이 마필을 배당권 전력으로 인정을 해주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제주개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6번 한이명성입니다. 계속적으로 강타가 추천을 드려서 적중을 시켜드렸던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도 완전히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무조건 강하게 때려라. 그래서 선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면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인데 근간 두 번이 거의 맥시멈적인 능력을 뽑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6번 항의명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번엔. 반대로 8번 한백용장입니다. 이것도 핫바지긴 핫바지예요. 핫바지긴 핫바지지만 얘는 저는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생각이에요. 네가 어디까지 안 가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면 심의 비축을 안고 있고 이번엔 편성 자체가 4번 돈맛이나나 7번 소록바람 6번 한이명성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인데 저는 하나같이 좀 약하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종반 탄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8번 한백용장이 막판 역습으로 1110m를 만나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당만을 대가리로 놓고 제대로 된 보병만을 강하게 단통으로 때려서 이번 경주시에도 작심배당, 중구배당 단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준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8번 한백용장을 강력하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빰빰 빰빰빰 맞추죠! 한번 맞추고 싶은 경주예요. 아주 배당을 하나 조지고 싶은 심정이야. 아주 그냥 상황을 한번 내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일단 다들 고만고민들입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4번 메인스타입니다. 능력은 충분히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긴 했어도 실질적인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고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훈련 상태도 나쁘지가 않았던 마필이라 4번 메이스타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당연 누가 팔리던 간에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충마나 정확한 입상마로 압축하기가 쉽지 않은 극도의 혼전 경주라는 것을 일단 딱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시면 돼요.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한다? 배당이 터진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자기만의 충만을 놓고 때리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강타 역시도 나는 이 마필이 의지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무조건 온다. 그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여타 마필을 단통으로 때려서 작심 배당까지도 노리는 1차 메인 승부처다. 완전히 상황을 한번 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6경주에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라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강타같이 계속적으로 중고배당을 마치겠다고 마치던 못 마치던 이렇게 노리다 보면 이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네이팅에서도 어떤 노하우라는 게 생기거든. 아, 지난번에 이게 왜 잘못됐고 왜 이런 말들이 왔지?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쌓이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시점에 딱 가면은 그게 이제 실력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제 제대로 이제 맞출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가 힘들다고 생각하더라도 버티는 놈이 대가리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 부산제 7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주마가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지난번 경주, 경주력의 하강을 보이면서 1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일본 굿밴드가 자, 이번에도 능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니까 당연히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이고, 자, 여기에 이제 2번 제너럴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5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인데 요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금을 보니까 빠른 선행력을 보이면서 선두권을 모색을 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체중만 조금 줄어든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번 제너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1번 굿밴드와 2번 제너럴, 2번 경주시는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1번 메이저 인호가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될 수 있는 마필이고, 7번 그레이트룩도 당연히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한 놈은 자르고 한 놈은 바닥에다 놓고 방어막권으로만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 7번 그레이트룩입니다. 언뜻 보면은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난번 경주 때도 선입전개를 하면서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며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으로 보나 또 이번 경시 전개 상황으로 보나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7번 그레이트룩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뭐 바닥에다 깔고만 갑니다. 그리고 이번 경시 축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놈이 대가리예요. 대가리고, 반대로 이번 경주시 인기마들은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신장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조종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팔리는 인기마들은 불안한 인기마로 구분될 수 있는 마필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부산 8경주 2차 메인 승부처 빰빰빰 완벽하게 배당으로 상황을 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제 9경주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번 메이플 클래식이란 마필입니다. 9번 메이플 클래식. 요 마필은 사실 지난번 경주 때 9착을 차지하면서 다소 아쉬운 면을 보여주긴 했어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자, 이번에도 전개미 능력상 가장 입상권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메이플 클래식은 무조건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이다. 자, 여기에 이제 상대마 역시도 이번 경주 역시도 실질적으로 배당판에서 팔리는 인기마들이 실질적인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가능한 준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3마리 갖고 갑니다. 오버 헬로 비너스입니다. 전개상 선행 선입이 가능하고 종반 탄력도 겸비를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만 놓고 보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5번 헬로 비너스다. 문제가 있죠. 마체가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마체가 그다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연투를 하는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에도 지난번 경주 때 이 우승 자체가 선행으로 일궈낸 우승인데 이번에는 100% 선행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4번 바람의 전설이나 7번 선샤인 알파 같은 마필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5번 헬로비너스가 무조건 강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버 헬로비너스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가 힘든 시점이에요. 너무 힘들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이럴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묵묵하게 시기를 기다리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또 세상이 힘들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